불금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불타는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들,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별거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어제 마크 저커버그의 청문회가 열렸었죠. 여기서 위원 중에 한 명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대놓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XRP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의 똥 씹은 표정이 보이시죠? 거의 울먹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Might have impacts which really reach beyond stablecoins. It's crucial that members of this committee be able to differentiate between Libra, which is really not a cryptocurrency, and actual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Ethereum, and XRP. 자, 이런 식으로 이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와 진짜 암호화폐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XRP가 위원회에 의해서, 하원의원에 의해서 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되었다. 아싸 좋구나.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제 기사라든지 XRP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그냥 보통 리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리플과 XRP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XRP라고 제대로 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들도 확실히 XRP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리플사가 이제 워싱턴 DC에 규제 관계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무실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빵형 같은 경우는 리브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또 이번에 추가되어 가지고 한번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형은 리브라 프로젝트의 기술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란 소리죠. 이 리플사는 수년 동안 이 기술을 사용해온 미국 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체계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 워싱턴에 새로운 사무소를 열고 암호화폐 규제 준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어제 제가 전해드린 소식, 그 반면에 리브라는 스위스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동안 논란이 되었었던 이 파트너십 개수 문제, 빵형이 제가 어제 업데이트를 해드렸었는데요. 직접 트윗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언급되었었던 400개의 고객에 대해서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수정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우리는 400개의 고객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적이 없고 400명의 직원이 있다라고 패널에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주 2개에서 3개 정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속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 공식적인 소식을 곧 발표할 것이다. 자, 이 소식을 곧 발표한다라는데 아마 스웰이겠죠. 스웰에서 아무래도 여러가지 중요한 발표들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거대한 고객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센텐더 뱅크도 그렇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것보다 더 큰 파트너십들의 이름들이 공개가 될 수 있으면은 정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XRP 가격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XRP 같은 경우는 차트 잠깐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 동안 플래시 크래시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은 개의치 않고 XRP가 아직도 강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XRP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부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잠깐 누군가가 이런 트윗을 남겼었는데요. XRP를 사용한 지불에 관련돼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저께라고 봐야겠죠. 이제 어제 남긴 소식이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는 99,000건, 그런데 어제는 257,000건. 갑자기 XRP를 사용한 지불이 급상승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Xrpit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해서 더 많은 지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점점 이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실리콘 벤처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죠. 어떤 사람은 이 전설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팀 드레이퍼가 XRP 가격이 곧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는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팀 드레이퍼는 이달 초 미국 지식 공유 사이트인 코어라에 올라온 리플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XRP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비슷하다. 비트코인은 지난 5개월 동안 3배 넘게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론상으로는 XRP도 60센트 혹은 90센트 수준을 넘어서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이 조용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고 높은 상승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리플사와 관련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거대 금융기업 SBI,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등 주류 금융 세력들의 지원을 얻고 있다. 리플은 국제 송금을 중심으로 한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진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재만 나온 거 봐서는 XRP가 지금 5달러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팀 드레이퍼, 꽤 유명한 이 사람이 XRP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는 데서 이제 긍정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은 이 사람조차 XRP를 XRP라 부르지 않고 그냥 리플이라고 퉁쳐가지고 부르고 있죠. 이런 면을 봤을 때 이제 하원 의원이 이제 직접 XRP라고 발언을 해주는 것은 나름 꽤 의미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핀테크 위크 있었죠. 중요 장면을 이렇게 스튜얼 XRP님께서 이렇게 또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머니그램에 관련된 업데이트랄까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I mean, even MoneyGram, which has been quite public about their work with us, I got a call from the CEO of this.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I got a call from the CEO of MoneyGram 2 weeks ago, and he's upset with us because we're not moving fast enough. That was an unbelievable, you don't often have that happen. And he wants us to launch on-demand liquidity, formerly known as Xrp에, in more markets more quickly because they're having such a good experience with Mexico that they're like, look, we want to be able to spread this more quickly, more aggressively. So that's great. But we're not going to launch new markets until we've engaged regulators in those markets. We know that the exchanges on the other end are robust and compliant and all the things that go with that. 자, 그래서 빵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리플사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한다. 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빵형이 계속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게 되는데요. 약 2주 전쯤에 머니그램의 CEO 알렉스 홈즈죠. 좀 답답해하면서 빵형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리플사가 머니그램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이 실시간 유동성 확장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머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시장에 더 빠르게 실시간 유동성이라는 이 서비스, 전에는 Xrp로 불렸던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멕시코 쪽에 실시간 유동성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워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시장을 넓혀 나가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빠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각 시장, 그러니까 각 나라 및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쪽의 규제 관계자들과 이야기가 확실히 될 때까지 또한 그리고 각 해당 지역들에 대한 거래소 문제도 있겠죠. Xrp 파트너 거래소 그런 문제들 그리고 법률상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송금로를 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이미 나와 있고 이 실시간 유동성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된 후에야만 이제 새로운 송금로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이 새로운 송금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규제 관계자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열어 제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느리게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립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질문을 받는 빵형 이제 뭐라고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ith us today. This is a really easy question for you. I love the easy questions. You might not love this one, Uh-oh. but I'd pay all my XRP to have you answer it. Maybe not really. With Ripple focused on providing on-demand liquidity and the world facing what's probably the biggest liquidity crisis ever, what role do you see XRP and XRP Ledger and similar technologies playing in alleviating such a crisis? Well, so if you think about what causes those kinds of crises, one of the dynamics, and by the way, there's lots of inputs into a crisis like that. One of them is friction. One of them is time. If you can reduce friction as measured by time and cost, that's good. That's just a good thing to minimizing the risks of liquidity issues.
you know, like I don't pretend that XRP is a panacea for all of these issues. What I do believe is if we can successfully integrate into the existing system, we're going to more rapidly bring the benefits of these technologies to a much, much, much broader audience than if we try to circumvent the system. So I've been incredibly pleased by the engagement we've had, you know, ranging from the IMF to, you know, central banks. And, you know, look, Ripple's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those players. That's part of why we made the announcements we made this week about expanding or really creating our presence more concretely here in Washington, D.C. And I'm optimistic that if these technologies continue to propagate across correspondent banking, but other industries, that's going to be good for any liquidity crisis. 질문자가 묻습니다. 빵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군요. 쉬운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빵형이 아 그래요, 나는 쉬운 질문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자, 그런데 이 질문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같이 하하하 하고 웃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이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XRP를 대가로 지불할 수 있어요. 뻥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농담을 해주고 나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데요. 자, 리플사는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보면은 역사상 가장 큰 유동성 문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신이 봤을 때 XRP와 XRP 레저 혹은 그와 비슷한 기술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것에 대해서 빵형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마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걸리는 지체되는 또 시간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 마찰, 이 마찰 같은 경우는 이제 송금하는데 중간에 거쳐가는 것들 많이 있죠. 그 중간 과정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아무튼 이 마찰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것이 될 것이고 유동성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XRP가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은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시도보다 더욱더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이 신기술이 가져오는 이점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리플사가 IMF 그리고 전세계 여러 중앙은행들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들과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 새로운 오피스를 개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이 계속해서 기존 통신은행 간 그리고 관련된 산업 사이에서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의 적용 및 발전은 언제나 이 유동성 문제의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빵형의 발언, 다시 한번 리플사의 정책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시도, 뭐가 있죠? 지금 스스로 통화가 되려고 하는 암호화폐, 리브라라든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여기 범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랑 같이 가게 되면은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의 장점을 그리고 기술로부터 오는 이득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빵형 세션 전에 나왔었던 이 사람 SEC의 의장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과감하게 제이 클레이튼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전세계 모든 XRP 홀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 이 사람이 해버립니다. 이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제 트위터 채널에 공유를 해놔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재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냥 요약을 해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자 이름은 팀 그리핀, 아무래도 이제 XRP 홀더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 클레이튼에게 바로 질문을 하는데요. SEC는 이 XRP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권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하게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한번 가볍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돌직구죠. 돌직구를 확 던졌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난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냥 잠깐 재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Wow. So both. You got softballs. So look. You know, we don't comment on specific enforcement matters or whether matters are under review or dialogue.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do so. What I will say is on enforcement matters generally,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go into the assessment of any remedial action. One of the matters that you think about is how much of the conduct occurred in inside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nvestor loss, those types of things. But I can't comment specifically on any action. And in terms of any particular product, I'm just not in a position to comment. But I appreciate the sentiment underlying your question, which is understood. 막 이러죠. 그런데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해줄 수가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죠. 이 법적인 사항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설을 할 수가 없고, 투자법에도 의거를 해야 되고, 미국 내에서 그리고 미국 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딱 이걸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하게 너무나 확인하게 SEC가 일부러 XRP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있다, 시간을 끌고 있다, 이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이 클레이튼은 SEC는 XRP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저도 예측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예측을 하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의견이 나름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줄 때까지는 SEC와 제이 클레이튼은 입을 꾹 닫고 있어야 된다. 제이 클레이튼도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은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SEC도 진작에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면에서 약간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SEC의 의장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봤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재밌는 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빵형 패널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양말이 꼭 이 리플 양말 신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리플 양말을 신고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XRP 양말을 신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양말 버디로 재밌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찌라시라고 볼 수가 있는 곰탱이 소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곰탱이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스터 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곰탱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곰탱이가 전에 올렸었던 그림 있죠. 이것을 이제 자기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레이어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커뮤니티를 상대로 내가 곰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뻥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기존 사진만 있으면. 자, 그래서 곰돌이를 사칭하는 사람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곰탱이가 이야기를 했죠. 내가 바로 오리지널 곰탱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주장하면 절대로 믿지 마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프닝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러가지 소식들, 여러분들께서 XRP 투자자로서 들으시면 좋을 법한 그런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특히 이 질문, 물론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이 질문 한 사람한테 진짜 고맙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정말 속이 후련할 정도로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이 팀 그리핀 씨,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해주신 뱅크 XRP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면서, 이 SEC가 하루빨리 XRP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냥 영국이랑 똑같이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영상이 재밌었다, 도움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영상을 그냥 켜놓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